당신이 받은 이미지가 당신에게 말하도록 해보라. 어떤 은유든지 그것을 유용한 정보로 번역해보라. 그 과정을 거듭 생각하지 말라. 한 토막의 우화처럼 당신의 상상과 은유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맡겨놓으라. 왜 더 많은 것을 지각하지 않는가? 이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혹은 더 심하게는 미쳐버리지 않고 어떻게 주위의 모든 의미를 처리하는지 궁금해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흥분제를 복용했거나 매우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당신의 잠재의식은 표면의식이 압도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를 둘러싼 혼란한 정보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지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며 정보를 선택하고 취합해서 의미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 놓는다. 우리는 매 순간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받는다. 온갖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부딪혀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화권 속에 사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신에게 뭔가가 머릿속에 부딪혀오는 시간을 따로 주어야만 할 판이다. 당신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 10시 반에서 11시까지 머릿속에 부딪혀오는 그것을 알아차릴 작정이다. 당신은 그것을 머릿속에서 분리해내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쳇,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람? 실용주의자인 내가 보기에 명상의 문제점은 그것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 우리는 지각하는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정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지각하기만 하고 뭔가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정보는 결국 무의식 속에 묻혀 있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나는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한 권 바라보고 있다. 내가 유독 이 책을 바라보고 있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이안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온다. 아마도 나는 3일 후에 다이안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마도 다이안은 내년에 우리 아이의 선생님이 될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만일 책꽂이에서 내 눈이 닿는 모든 책의 제목이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의미하도록 의도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무의식은 내가 만나게 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접하게 될 사람들과 일치되는 이름들을 골라낼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믿는 징표들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낸다.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좋아, 내가 보는 모든 숫자가 복권 당첨 번호가 될 거야 하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아직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그랬다면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만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직관은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 세계에서 지각하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직접 접촉권 내에 있는 것만이 인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것은 그릇된 관념이다. 직관은 인식을 무한정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직관을 통해 인식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으로나 투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생아들은 경계가 없는 인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들은 주변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데이터에는 형태가 없다.
이와 같은 데이터의 조각들은 정보가 아니다. 어떤 실제적 용도를 지닌 정보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목표는 직관력을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각하기로 마음먹느냐가 문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무엇과 마주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임을 느낌으로 알고 있다. 5번가로 걸어가느냐, 6번가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까지도 말이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지각하느냐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린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재미있는 사람이나 매력적인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발견한다. 이것은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자신이 하는 선택을 알아차리는 것이 의식적인 마음을 하나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비결이다. 만일 자신이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러한 경향을 깨닫고 좋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창조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 우리가 얻게 될 징표를 우리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마음먹을 수는 있다. 앞에서 들었던 예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다이안이라는 이름을 인식하도록 나 자신에게 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연습의 목표는 다이안이라는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일을 예견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연습의 목표는 나의 무의식에게 장차 어떤 일이 합당한지를 선택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된다. 더 깊은 논의. 이 책은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천서다. 그러나 이 장은 당신이 직관력을 신뢰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장이다. 아직도 직관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지 않는다면 내가 얘기한 개념들에 대해 이쯤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30장에서 우리는 직관력이 함축하고 있는 심오한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내 말을 무턱대고 믿지 말라.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지각하는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다른 것을 지각하지 않고 당신이 지각하는 바로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요는 그 정보가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냐를 아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에 곤란을 느낀다면 모든 것이 하나의 징표라고 가상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의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 했던 이 놀이를 연습시킬 것이다.